자, 대한민국이 요르단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이번엔 이라크와 상대합니다. 우리가 속한 B조에서 지금 탑3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요르단, 이라크인데 이 세 팀이 이제 번갈아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10월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자, 이라크전 좀 저희가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앞서죠? 예, 상대 전적에서는 23경기 9승 12무 2패로 조금 절대적인 우세를 갖고 있고요. 홈 경기에서도 3승 3무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월드컵 예선도 마찬가지로 1승 2무로 패배가 네. 없고요. 근데 무가 되게 많다. 압도적이긴 한데 승부가 그쵸. 무가 많네요. 네, 이길 그쵸. 때도 우리가 막 대승한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졌던 게 우리가 이제 LA 올림픽 최종 예선이니까 진짜 오래됐네요. LA 올림픽이면 김종용 기자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됐고요. 아시안컵에서도 우리가 진 적은 있지만 이제 승부차기 패배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식 기록으로는 예. 우승으로 기록이 됐었고, 최근 맞대결이 클린스만 감독 시절. 예. 네, 이때 우리가 승리했네요. 그렇죠. 그 카타르 아시안컵 직전이었죠. 네. 이번 아시안컵 직전에 해가지고 이재성 선수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둔 게 이라크와 마지막 맞대결이었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빠진 것도 타격이 큰데 지금 황희찬, 엄지성까지 빠지면서 왼쪽에 좀 공백이 그쵸. 생겨버린 네. 그런 상황이고, 일단 배준호 선수가 지난 경기 상당히 잘했지만 이승우, 문선민 선수가 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이선 자원 물론 빠진 선수들에 대한 공백은 느껴지지만 뭐 경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밖에 선발 명단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다만 이제 스트라이커 자리를 두고 주민규, 오현규, 오세훈 이 세 선수가 선발 경쟁을 펼칠 것은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스트라이커. 오세훈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오세훈 선발 오연규 교체만 이런 느낌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김희중 기자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오현규 선발이라는 깜짝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소속팀에서도 교체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번 A매치 때 했던 대로 이번에는 오세훈 선수가 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오세훈 선수 소속팀에서 굉장히 좀 안 좋긴 합니다. 골도 넣은 지 좀 됐고, 예. 그리고 출전 시간은 최근에 좀 줄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훈련에서의 컨디션을 많이 볼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볼 때 주민규 선수 어땠습니까? 주민규 선발 딱 나왔을 때 다들 의외라고 생각을 했나요? 현지 기자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주민규 선수가 의외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네. 했었는데 이제 막상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잘 풀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이날 네. 조금 몸이 살짝은 무거워 보였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야잔한테 좀 고전하더라고요. 예. 네. 네. 전형적인 주민규가 어려워하는 종류의 준규 선수가 좀 등딱은 되는데 막 김이 나진 않잖아요. 네네. 야전 선수가 좀 얄밉게 와가지고 괴롭히고 네. 예, 툭툭 치는데 반칙 아니고 약간 이런 수비 되게 잘하다 보니까 준규 선수가 되게 힘들어하는 종류의 그런 스타일이죠. 네, 이라크가 지금 예선에서 유일하게 무실점 팀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조합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골드치를 떠나서 우리하고 2승 1무로 동률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좀, 그러니까 그 탑3를 안 만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적이 좀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무실점인 반면에 일단 골은 좀 많이 못 넣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골을 못 넣고 있고 그나마 넣은 골도 다 이제 이따가 말하겠지만 아이만 후세인 선수가 다 넣은 골이기 때문에 네. 사실 공격진의 공격력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야, 2승 1무인데 2득점이면은 1대0, 1대0, 0대0이네요. 예, 그렇죠. 깔끔하게. 야, 진짜 예. 거의 이진법 축구를 하고 있는 이런 팀들이 근데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좀 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가장 이제 독보적인 선수죠. 이라크 팀의 수준을 뛰어넘는 공격수. 지난 아시안컵 때 정말 엄청난 네. 활약을 펼쳤는데 맞아요. 엄청난 세레모니로 퇴장을 당하면서 잔디남이 이분인가? 네, 맞아요. 네. 아이만 후세인이 그때 요르단 상대로, 원래 요르단이 우리하고 4강에서 붙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76분에 골 넣고, 그러니까 2대1로 달아나는 골 넣고 앉아가지고 잔디 먹다가 왼손으로 잔디 먹다 퇴장 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했습니다. 퇴장 당해가지고 그 뒤에 추가 시간에만 요르단이 2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네. 이라크가 못 올라오고 네. 요르단이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도 영향을 좀 미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그때도 그렇고 그 뒤로도 꾹쭉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달 A매치 오만전에서 갈비뼈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재활을 했었는데, 지난 팔레스타인전 때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폼이 상당히 좋네요. 예,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아시안컵에서 특히 활약을 좋았잖아요. 이제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지난 팔레스타인전까지 자기가 나온 경기에서는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와. 네. 기록이 A매치 9경기 연속골이에요. 우와. 예. 야, 9경기 동안 12골을 넣었는데 통산 74경기 29골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전 63경기에서는 17골밖에 못 넣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 폼이 아주 그냥 터진 거네요. 예. 예. 카사스 감독이 뭘 했나? 그럴 수도 있죠. 예. 엄청난데 아무튼 뭐 이라크가 공격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아이만 후세인에게 좀 몰빵하는. 예, 그렇죠. 네. 이 저번 팔레스타인 경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만 선수에게 조금 의존하는 측면이 강했고 사실 측면 세부 전술이나 이런 거는 아쉬운 편에 가까웠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이 두 줄 수비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이만 선수 정도만 막으면은 이라크의 득점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르단에서 이번에 결장했던 예, 알타마리 선수. 알타마리 선수의 비중보다도 이라크에서 아이만 후세인의 비중이 더 크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예, 그죠. 네. 실제로도 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친구만 막으면 상당히 승산이 높지만 막기가 쉬운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쵸, 김민재 또. 선수가 우리가 있긴 하지만 제 기억에 좀 우직하게 자리 잡고 싸우고 이러는 스타일보다는 약간 허를 찔러서 돌아 들어가고 이런 움직임이 좀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볼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볼이 없을 때 움직임도 좋고 볼이 왔을 때 대부분은 본인이 마무리 시도하는데 어쨌든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마무리 시도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까다로운 편이죠. 네,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좀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히 경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체격 조건도 아시아에서 이렇게 흔치 않은 유형의 스트라이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연계나 이런 것보다 본인이 마무리 짓는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의 경계가 좀 많이 되는 선수고 수비 쪽에서는 좀 익숙한 이름이 있네요. 예, 술라카 선수 네. 그 FC 서울에서 올해 그 전반기 뛰고 간 네. 선수죠. 이번에는 A매치 퇴장 징계를 끝내고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센터백으로서 뭐 피지컬이 좋고요. 그래서 제공권과 수비 위치 선정에 강점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센터백입니다. 하지만 그 일반적인 피지컬 위시하는 수비수가 그렇듯이 주력이 좀 느리고 그 발밑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압박에 많이 고전을 하는 편이고 그 서울에서도 결국에는 3경기 출장하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선수들이 이 술라카 선수를 어떻게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집에 술라카 파니니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FC 서울 서포터를 따님으로 두시고 있는 우리 네. 슐라카가 어떻게 보면 그 서울 팬들에게 상당히 이제 아픈 손가락일 수 있는데 이제 야잔이 대체로 오면서 훨씬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업그레이드 그렇죠. 됐죠. 네, 슐라카는 아예 그냥 욕도 없더라고요. 거의 거론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K리그 스타일이 아니다 이 말보다는 서울 스타일이 아니고 김기동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라인도 좀 올려야 되고 좀 이런 편인데 술라카 선수는 좀 많이 내리고 네. 이렇게처럼 좀 끈끈하고 끈질기게 상대방 좀 짜증나게 하는 류의 축구에 좀 더 적합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서울은 좀 주도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이라크엔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잘했으니까 온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서울에서 망했다고 해서 우습게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경기를 그러니까 아이만 후세인이 잔디 먹방을 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잔디가 안 좋은. 네. 이건 상했는데. 이거 잔디 먹방 하려다가 어이씨 뭐야 이거. 상했는데. 그 쏠리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우리 경기장을 바꿔서 용인미르는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예. 용인미르에 사는데 이라크 축구협에서 용인미르를 좀 거부했었다고요? 예, 이라크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이라크 축구협회 측에서 용인미르 스타디움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네네. 이렇게 AFC에 요청을 했는데 사실 공항에서 비교적 먼 거리기도 하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가까운 곳에 더 나은 스타디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사실 없잖아요. 없어. 잔디 보여주면 바로 그냥 용인미르 가겠습니다 할 거야 아마. 예. 그래서 뭐 원정 팬들이나 이라크 교민들의 한국 내에 있는 교민들의 접근성도 좀 그렇죠.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이해할 만합니다. 예. 예. AFC는 이미 현장 점검을 마쳤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라크의 요청을 불허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라크가 싫어할 만하죠, 솔직히. 예. 그렇죠.
이게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남자 A매치가 펼쳐지거든요. 여자 네. A매치는 그래도 전에 치러졌지만. 지금 남자 축구 A매치는 뭐 늘 만원간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좀 규모가 큰 데에서 계속 해왔고요. 예. 그래서 용인미르급의 이 경기장이 A매치 장소로 그렇게 고려가 아예 안 됐을 텐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일단 잔디 때문에 일단 이쪽에서 와서 경기를 하게 됐고 일단 수원 삼성이 계속 여기서 올 시즌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가보셨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용인미르가 그래도 잔디가 쓸만하다라는 네. 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A매치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도로 사정이 너무 좋지 않고 주차장도 뭐 공터가 따로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주차장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 당일에는 그러니까 주변 도로를 통제를 한다는 게 이제 주차를 못하게. 이게 K리그 할 때도 10,000명 이상 오잖아요. 수원 네. 팬들 많으시니까. 근데 제가 중계하러 한 2번 가봤는데 정말 붐비더라고요. 10,000명 정도면 와도 그 동네 분들이 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정도로 네, 그죠. 원래 되게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날 경기 보러 가시는 분들은 대중교통도 근데 좀 좋진 않아서 네, 맞아요. 네, 근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사실상 전성 매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00명만 와도 한 1시간 반, 2시간 전부터는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막히거든요. 톨게이트 이제 안쪽까지 막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시는 분이 있다면은 적어도 1시간 반 전에는 도착을 해야 경기장 입장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근 주민들도 그 톨게이트 분기점에서 들어가는 동선이신 분들은 이날 잘 생각하고 움직이셔야겠네. 그럴 수 예, 있죠. 그냥 주민분들도.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선수들도 여러 차례 호소를 했었고 잔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것이니까 이곳에서 치르는 거 이라크 축구 팬들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라크 훈련장 위에 또 뭐가 떴어요? 예, 이라크가 훈련하다가 네. 이제 드론 같은 게 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실 이라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할 만 하잖아요. 이게 그쵸, 영탐일 그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훈련을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훈련을 재개를 한 건데 이게 중동 스포츠 매체에 보도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졌는데 당연히 한국 대표팀이 실제로 드론 날렸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런가요? 날쓸 리가 없나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얘기하고 네. 예. 그리고 요새 또 뭐 드론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이 훈련장이 사실 많이 쓰이지는 않으니까 대표팀의 어떤 그쵸, 그쵸. 축구 훈련장으로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이라크 측에서는 당연히 드론 보니까 당황해서 훈련을 중단할 만하다. 네. 예,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상대팀이 드론을 보냈다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럼요. 예. 저 아는 분이 그 쓰레기 풍선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보고 오해해서. 네, 쓰레기 풍선하고 드론을 헷갈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그만큼 이라크도 이번 경기에 진심이다 절실하다. 그죠? 이라크 입장에서는 일단 뭐 물론 이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패배만 하지 않아도 월드컵 본선 진출이 2위까지니까 직행이 예. 충분히 좀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당연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가 네. 한국이 죽음의 조를 좀 피했다 네, 이런 얘기를 그쵸.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한국을 제외한 어느 팀도 월드컵 나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이라크도 와 나갔어 진짜 막 국경일 이럴 수도 있는 나라라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라크 입장에서 더 이럴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카사스 감독을 우리가 노렸었잖아요. 음. 공개적으로 지금 다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의식이 있을 법합니다. 카사스 감독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미련을 갖고 있다거나 얘네 지금 감독 거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 감독한테 왜 이렇게 아직도 관심이 많지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라크전 진행이 될 예정인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승부 예측. 그냥 스코어 정도만 예. 하면 되나요? 저는 그래도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약간 1점 차? 1대 0이나 2대 1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3대1. 3대1. 예, 무실점은 못할 것 같다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네. 예. 저도 그럼 한 2대1 정도로 네.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비 라인이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 해도 아직은 좀 그리고 이제 아이마노스를 한 번 놓치면 그쵸. 실점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득점은 배준호, 황인범 황인범 선수. 네, 그냥 한번 막 질러 봅니다. 네. 결승골 누가? 결승골이요. 근데 결승골은 1대0이라고 진짜 했으니까. 결승골은 진짜 배준호 아니면 이강인 이쪽에서 나올 것 같긴 이강인 해요. 선수, 예. 이강인 선수 있죠. 조유민.
이거는 좀 확률이 낮은데. 시작했어요? 근데 조현민 선수가 네. 원래 이제 공격 가담에서 이런 거 그쵸, 잘하잖아요. 그쵸. 세피스 헤더 이런 거 예. 대단한 선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중에 3명이라는 맞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죠. 네, 한번 결과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이런데 막 5G 이런 거 써 있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